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시대를 초월한 재테크 바이블. 돈을 모으고 불리는 방법, 즉 재테크를 다룬 최초의 책이다. 수많은 재테크 책이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은 이 책 한 권으로 모두 끝난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이 책이 출간된 지 100년 가까이 되었다. 이 책이 이렇게 오랫동안 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가 바뀌어도 재테크와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테크를 공부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시도해 보았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방법을 써봐도 결국 이 책에서 알려준 방법뿐이다. 돌고 돌다 보면 재테크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고대 도시 바빌론. 찬란했던 바빌론은 사라졌지만 바빌론 사람들이 남긴 지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빌론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고 불렸을까? 바빌론 최고의 부자 아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1장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져라. 제2장 바빌론 최고의 부자. 돈 나무에 씨앗을 심어라. 제3장 얇은 지갑을 가득 채우는 비결. 비결 1 저축을 시작하라. 비결 2 씀씀이를 관리하라. 비결 3 돈을 불려라. 비결 4 돈을 잃지 말고 지켜라. 비결 5 집을 사라. 비결 6 미래 수입원을 마련하라. 비결 7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지금 당장 7가지 비결을 실천하라. 제4장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방법. 행운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제5장 황금의 5가지 법칙. 눈앞의 황금보다 지혜를 택하라. 제6장 바빌론의 대금업자. 바빌론의 대금업자에게 배우는 교훈. 제7장 바빌론의 성벽. 바빌론처럼 튼튼한 성벽을 쌓아라. 제8장 바빌론의 낙타상인. 노예 영혼을 버려라. 제9장 바빌론의 점토판.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제10장 바빌론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 본업에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찾아온다. 저자 서문. 국가의 번영은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책은 개인의 성공을 다룬다. 여기서 성공은 각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룬 성취를 뜻한다. 성공의 열쇠는 적절한 준비에 달려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당신이 행동할 수 있도록 금융 원리의 이해를 돕는 지침서이다. 당신의 얄팍한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 방법을 알려준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고 벌어들인 돈을 지키고 그렇게 지킨 돈이 다시 돈을 벌어들이도록 도와준다. 이 책에서 우리는 고대 바빌론으로 떠난다. 고대 바빌론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금융 원리가 시작된 곳이다. 이 책을 읽고 은행 계좌가 불어나고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독자가 많다. 저자로서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내가 쓴 이야기를 친구와 직원에게 아낌없이 나눠준 기업 경영자들에게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들이야말로 이 책의 원리를 적용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빌론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다. 그 시대 바빌론 사람들이 가장 부유했기 때문이다. 바빌론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 금융 원리를 실천하여 돈을 벌었고 번 돈을 지키고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모두가 원하고 꿈꾸는 미래를 위한 수입원을 만들 줄 알았던 것이다. 조지 S. 클레이슨. 제1장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 바빌론에서 마차를 만드는 반시르는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초라한 자기 집을 바라보았다. 집 앞에는 만들다 만 마차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의 아내는 열린 문으로 자주 들락거리며 재촉하는 눈빛으로 반시르를 쳐다보았다. 아내의 눈빛과
행동으로 반시르는 집에 식량이 떨어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반시르는 마차를 만들어야만 한다. 부지런히 망치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광을 내야 한다. 그래야 부잣집에 납품하고 돈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반시르는 담벼락 위에 우두커니 앉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마음이 답답해졌다. 유프라테스강 계곡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다. 반시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땀방울은 털이 수북한 그의 가슴으로 흘러내렸다. 그의 집 너머 저 멀리 왕궁을 둘러싼 성벽이 보였다. 가까이에는 아름다운 벨 신전의 탑이 하늘을 뚫고 우뚝 솟아 있었다. 이렇게 웅장한 건물과 비교하니 그의 집은 소박하고 초라해 보였다. 다른 집들도 허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바빌론은 이런 곳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살아가고 있다. 부자들이 탄 마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거리를 달린다. 낡은 신발을 신은 장사꾼들과 맨발의 거지들은 마차를 피해 길가로 비켜야만 했다. 하지만 이런 부자들도 바빌론의 공중정원에 물을 채우기 위한 노예들의 행렬이 지나갈 때는 길을 비켜주어야 했다. 반시르는 자기 문제에 골몰하느라 도시의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띠리링 어디선가 익숙한 악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반시르는 몽상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렸다.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가장 친한 친구인 악사 코비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코비가 먼저 인사했다. 신께서 자네에게 후한 축복을 내리시길 바라네. 그런데 신이 이미 자비를 내리신 모양이야. 이렇게 한가로운 모습이라니. 자네가 받은 축복을 내게도 좀 나눠주게나. 아마도 자네 지갑은 분명히 두둑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작업장에서 바쁘게 마차를 만들고 있었을 테니까. 자네, 내게 2냥만 빌려주게. 오늘 밤 귀족들의 잔치가 있거든. 거기서 연주하고 돈을 받기로 했네. 금방 돌려주겠네. 반시르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게 그 돈이 있어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가장 친한 친구인 자네에게도 말이야. 그게 내 전 재산이거든. 자네라면 전 재산을 빌려줄 수 있겠나? 코비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뭐라고?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으면서 이렇게 넋놓고 앉아있단 말인가? 왜 마차를 만들지 않나? 자네답지 않아. 넘치는 에너지는 대체 어디로 갔나? 혹시 말 못할 걱정거리라도 있나? 아니면 신이 무슨 벌이라도 내린 건가? 반시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신이 벌을 내린 게 맞네? 아무 의미 없는 꿈 때문이야. 글쎄, 꿈에서 내가 부자가 되었지 뭔가. 내 허리춤에는 묵직한 돈주머니가 달려 있었지. 길거리 거지들에게 마구 던져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말이야. 맛있는 것을 먹고 멋진 옷을 사고 실컷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었지. 정말 뿌듯했다네. 아마 자네는 나를 못 알아봤을 거야. 게다가 내 아내도 처녀 때처럼 꽃다운 모습이었지. 정말 행복한 꿈이었겠군. 그렇게 멋진 꿈을 꾸고서 왜 이렇게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나? 반시르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꿈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 내 텅 빈 지갑이 떠올랐네. 빈 지갑을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더라고. 우리는 같은 처지 아닌가? 내 얘기 좀 들어주게. 우리는 젊을 때 성직자를 찾아가 지혜를 배우기도 했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지.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까지 친구로 지냈네. 우리는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왔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번 돈을 쓰면서 살았지. 그동안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네. 부가 주는 진정한 즐거움을 알지 못했어. 그저 부자가 되는 꿈만 꾸었을 뿐이지. 반시르가 계속 말을 이었다. 참 어리석었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나? 주위에는 온갖 부요함이 넘치는데 우리가 가진 건 없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인 자네는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네.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
지갑 여기 있네. 마음껏 꺼내가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네. 빈털털이니까 말이야. 반시르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계속 말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 수 없는 걸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살게 할 순 없지 않나? 아이들은 풍요롭게 살게 하고 싶어. 코비가 당황하며 말했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지만 자네가 이런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랬었지. 꼭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차만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신께서 내 노력을 알아주고 축복할 거라 믿었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이젠 깨달았어. 마음이 슬퍼지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내 땅에서 내 소를 키우고 좋은 옷을 입고 두둑한 지갑을 들고 다니고 싶다고. 부자가 되기 위해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할 각오도 되어 있어. 그런데 내 노동과 노력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우리는 부자처럼 누리며 살 수 없는 걸까? 코비가 말했다. 나도 자네와 다를 바 없지 않나? 내가 음악을 연주하고 번 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지. 지금까지 그것만을 위해 달려온 셈이야. 또한 마음속에는 멋진 악기를 장만하겠다는 간절한 바람도 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율을 마음껏 연주할 최고의 악기 말이야. 그런 악기만 있으면 누구나 감탄하는 멋진 음악을 만들고 연주할 수 있을 거야. 맞네? 자네에겐 그런 악기가 필요해. 바빌론에서 자네보다 더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 악기로 연주하면 왕은 물론이고 신들도 기뻐할 걸세. 그런데 우리는 노예와 다를 바 없이 가난하네. 어떻게 그런 악기를 살 수 있겠나? 종소리가 들리는군. 저기 노예들이 오고 있네. 반시르는 상의를 벗은 채 물통을 치고 오는 노예들의 행렬을 가리켰다. 노예들은 5줄로 행진하고 있었다. 물통이 무거운지 모두 구부정한 허리로 걷고 있었다. 코비는 행렬의 앞에서 종을 들고 노예를 인솔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노예를 인솔하는 저 사람을 봐. 꽤나 번듯하게 생겼네. 두드러지는 외모야. 반시르도 맞장구 쳤다. 그렇군. 우리처럼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네. 북쪽에서 온 금발도 있고 남쪽에서 온 흑인도 있고 옆 나라에서 온 키 작고 그을린 사람도 보이네. 모두 강과 공중정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지.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말이야. 저들의 삶에 행복은 없을 거야. 지푸라기 침대에서 자고 거친 죽이나 먹을 것 아닌가? 정말 가엾니대. 안타깝지. 그런데 자네와 나는 자유의 몸이긴 하지만 저들과 별로 다를 것도 없지 않나. 맞아, 코비. 불쾌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매일매일 제자리지. 코비가 반시르에게 물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건 어떨까? 반시르가 생각에 잠기며 대답했다. 비결을 아는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비밀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코비가 말했다. 마침 오늘 얘 친구 아카드를 보았네. 황금색 마차를 타고 지나가더라고. 그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그래도 초라한 내 모습을 보고 무시하지는 않았어. 손을 흔들며 내게 인사를 건넸거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 모습을 보았네. 반시르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아카드는 바빌론 제일의 부자 아닌가? 맞아. 바빌론의 왕도 가끔 어려울 때 아카드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소문도 있지. 반시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엄청나군. 밤에 만나면 그의 지갑에 손을 대고 싶을지도 모르겠네. 코비가 정색하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의 부는 지갑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야. 돈을 써도 지갑을 다시 채워 줄 황금 물줄기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지갑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리고 말지. 우리와 다르게 아카드는 아무리 많이 써도 끊임없이 지갑을 채워줄 수입이 있다네.
반시르가 손뼉을 치며 외쳤다. 수입, 바로 그거야. 내가 담 위에 우두커니 앉아있든 먼 나라로 여행을 가든 내 지갑을 채워줄 수입이 필요해. 아카드는 그런 수입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겠지? 나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코비가 대답했다. 아카드가 아들 노마시르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소문이 있어. 자네도 노마시르가 혼자 힘으로 니네베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나? 분명히 아카드에게 배웠을 거야. 반시르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고맙네, 코비. 혼자서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야. 조언을 구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아카드는 얘 친구가 아닌가. 지금 우리 지갑은 텅 비었지만 그게 대수인가? 주눅 들지 말자고.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빈털터리로 사는 것도 지쳤다고. 우리도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자, 어서 아카드에게 가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물어보세. 코비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반시르, 자네는 내게 큰 깨달음을 줬어. 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우리는 한 번도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자네는 늘 튼튼한 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일에서 성공했네. 나는 뛰어난 연주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되는데 성공했지. 하지만 그뿐이었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자가 되는 일에는 소홀했던 거야. 이제 태양처럼 눈부신 희망이 보이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니 우리도 꿈을 이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반시르가 재촉하며 말했다. 당장 아카드를 찾아가세. 우리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옛 친구들과 함께 말이야. 반시르, 자네는 언제나 친구들을 생각하는군. 자네는 늘 친구가 많았지. 그렇게 하세. 옛 친구들과 함께 당장 가자고. 제2장 바빌론 최고의 부자. 바빌론에 아카드라는 부자가 살았다. 아카드는 엄청난 부를 쌓았고 바빌론 방방곡곡에 명성이 널리 퍼졌다. 아카드는 누구에게나 자애롭고 관대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곤 했다. 그런데도 그의 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났다. 어느 날 어린 시절 친구들이 아카드를 찾아와서 말했다. 아카드, 자네는 운이 좋았나 보네. 우리가 먹고 살려고 바둥거리는 동안 자네는 바빌론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니 말이야. 우리는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옷을 입히고 겨우 굶기지 않는 정도인데 자네는 비싸고 멋진 옷을 입고 진귀한 음식을 먹고 있지 않나? 하지만 예전에 우리는 모두 비슷했었지. 같은 스승님에게 배웠고 같이 뛰어놀았네. 자네가 우리보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았었지. 그렇다고 자네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네. 운명의 여신은 왜 자네를 골랐을까? 왜 자네만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우리는 무시하는 걸까? 아카드는 친구들의 불평을 묵묵히 들은 후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은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왔지. 그런데도 자네들이 지금처럼 힘겹게 사는 이유는 간단해. 자네들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운명의 여신은 누구에게도 영원한 상을 주지 않는 심술쟁이라네. 노력하지 않고 재물을 얻은 사람에게는 파멸을 선물하지. 여신은 황금을 흥청망청 써버리도록 만들고 끝없는 괴로움을 주기도 한다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독한 구두쇠가 되어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지. 왜 그럴까? 다시는 돈을 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세. 이런 사람은 재물을 도둑맞을까 불안에 떨며 공허하고 비참한 삶을 산다네. 한편 이런 사람도 있네. 많은 재물을 물려받아 돈을 쉽게 벌어들이고 잘 불리면서 행복해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지. 하지만 이런 사람은 드물어. 나도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만나본 적은 없다네. 벼락 부자가 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 친구들은 아카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서 재물을 물려받거나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아카드에게 어떻게 커다란 부를 이뤘는지 물었다. 아카드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카드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젊은 시절 나는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지 생각해 보았네. 그건 바로 돈이더군. 돈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돈은 곧 힘이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돈이 있다면 온갖 멋진 가구로 집을 장식할 수 있고 저 멀리 바다로 멋진 항해를 떠날 수도 있고 세상의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볼 수도 있네. 또 최고의 장인이 만든 보석과 장신구를 살 수도 있고 신을 위해 웅장한 신전을 지을 수도 있지. 돈이 있어야 이렇게 온갖 부귀를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네. 이런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결심했네. 세상에서 내 몫의 축복을 찾아서 누리기로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네. 싸구려 옷을 입는데 만족하지 않기로 했네. 내가 원할 때 마음껏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지. 자네들도 알다시피 나는 가난한 상인의 아들이었네.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네. 보잘것없이 식구만 많은 집안이었지. 그렇다고 지혜나 권력도 없었지. 누가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네. 그렇다고 절망하진 않았네. 나는 부자의 꿈을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네. 자네들은 시간을 어떻게 썼나? 자네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 자네들은 화목한 가정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말이야. 배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네. 하나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내기로 했네. 그 방법을 알아낸 후에는 바로 실천하기로 했지. 나는 필경사로 취직하여 온종일 점토판에 글을 썼네. 열심히 일했지만 수입은 형편없었지. 먹고 입고 쓰느라 돈을 모을 수 없었어. 하지만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네. 그러던 어느 날 대금업자 알가미 씨가 찾아왔네. 그는 9번째 법을 필사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네. 이틀 안에 완성해주게. 그때까지 마치면 동전 2냥을 주겠네. 나는 부지런히 필사했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제 시간에 마치지 못했지. 알가미 씨는 노발대발 화를 냈다네. 내가 그의 노예였다면 나는 흠씬 두들겨 맞았을 거야. 하지만 그도 노예가 아닌 자유인에게 손을 댈 수는 없었지. 나는 겁먹지 않고 그에게 제안했네. 어르신은 부자입니다. 제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밤새도록 필사해서 내일 아침까지 9번째 법을 완성해 놓겠습니다. 알가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당돌한 젊은이로군. 그렇게 하세. 이것도 거래라면 거래니까. 나는 밤새도록 점토판에 글을 새겼네.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팠지만 끝까지 해냈지. 다음날 아침 알가마 씨가 찾아왔을 때 나는 완성된 점토판을 건네주며 말했네. 약속대로 완성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네가 약속을 지킨 것처럼 나도 약속을 지켜야겠지. 자네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주겠네. 나도 이제 늙은이가 되었어. 늙은이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네. 세월을 겪으며 깨달은 지혜를 알려주고 싶거든. 하지만 젊은이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지. 잊지 말게. 오늘 빛나는 태양은 자네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도 빛났고 자네 손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빛나는 법이라네. 알가미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네. 젊은이의 생각은 하늘을 밝히는 유성처럼 빛나지만 늙은이의 지혜는 뱃사람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별과 같다네. 내 말을 잘 새겨 듣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내가 말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할 테고 밤새워 일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야. 알가미 씨는 나를 쏘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네. 버는 돈보다 덜 쓰고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게. 그러면 언젠가 부자가 되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네. 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나는 답답해서 물었네. 그게 다예요? 그가 답했네. 그렇다네. 이것만으로 가난한 양치기였던 나는 부자가 되었지.